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로 이론 5장의 내용 중 이상변압기, 캠벨 브릿지, 그 다음에 벡터의 궤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상변압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압기 관련된 것은 여러분들이 자세한 내용은 전기 기기에서 공부를 하실 거고요. 간략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압을 바꿔주는 그러한 기기입니다. 그럼 1차 측의 전압을 2차 측으로 변환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1차 측에 이러한 코일을 N1번 코일을 감았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측의 코일을 N2번 감았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N2번. 자, 이상적인 변압기일 경우에는 1차 측에서 만들어진 자석이 모두 2차 측으로 넘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 I1이라고 하는 전류를 흘리고 여기에 E1이다라고 하는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가 흐르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자속이 흐르겠죠. 자속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속이 여기에 쇄교가 된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설 자속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2차 측에 가해지는 전압을 E2다라고 하고요. 2차 측에 흐르는 전류를 I2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패러데이 렌츠의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 유도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N dt d 파이다라고 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E1이라고 하는 전압은 N1 dt d 파이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E2라고 하는 전압은 N2 dt d 파이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측에 있는 자속과 2차 측의 자속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d파이나 여기 있는 d파이는 뭐야?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N2분의 N1은 E2분의 E1이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N2분의 N1은 E2분의 E1이다. 그럼 여기에서 N2분의 N1은 E2분의 E1이다. 자, 그리고 요 권수비가 N2분의 N1을 우리 권수비 A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요 A를 우리는 권수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수비. 자, 그 다음에 변압기의 1차 측의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가 전력이죠. 전력은 에너지 손실이 없다라고 하면 2차 측의 전력과 같겠죠. 1차 측의 전력과 2차 측의 전력은 같다. 그러면 얘를 E1 곱하기 I1은 E2 곱하기 I2다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E2를 이쪽으로 넘기면 자, 얘는 E2분의 E1이 되고요. 자, I1을 이쪽으로 넘기면 I1분의 I2다라는 식이 됩니다. 그럼 얘는 I1분의 I2가 되는구나. 거꾸로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는 크로스로 곱하면 같은 거잖아요. 자, 이러한 식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임피던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차 측의 임피던스를 제가 편의상 G1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2차 측의 임피던스를 G2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1차 측의 임피던스 G1이라고 하는 것은 I1분의 그죠? I1분의 E1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맞죠? 자, G2라고 하는 것은 I2분의 E2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I2분의 E2, I1분의 E1.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요 식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A는 E1, E2, E2분의 E1이 A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얘를 E1에 관한 식으로 쓰든 E2에 관한 식으로 쓰든 그건 상관이 없겠죠. 그죠? 자, 그럼 얘를
자, E2에 관한 식으로 써볼게. E2는 자 여기에서 E2는 A분의 1 이완이 되겠죠. 그죠? 자, I2는 A I1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E2를 이완으로 이렇게 나눠 볼게요. E2를 I2로 나눈다 이거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A의 제곱분의 1 I1 E1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그러면 얘는 I1분의 E1이라고 한 건 G1이네요. 그렇죠? 근데 I2분의 E2라고 하는 건 G2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쓸 수 있겠다. G2는 A의 제곱분의 1에 G1이구나 이렇게 쓸 수가 있나요? 그럼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여기에서 A의 제곱은 G2분의 G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를 루트 씌워볼까요? 루트 씌우면 A는 루트 G2분의 G1이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루트 G2분의 G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 임피던스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R 플러스 J 오메가 L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임피던스에서 요게 없으면 무효분이 없으면 임피던스는 R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루트 R2분의 R1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루트 만약에 R이 없으면 리액턴스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X2분의 X1 또는 루트 자 L만으로 쓸 수 있겠죠. L2분의 L1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상적인 변압기에서 여러분들이 권수비에 대한 요식을 꼭 아셔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뿐만 아니라 전기 기기에서도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암기 또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캠벨 브릿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벨 브릿지. 자, 캠벨 브릿지를 우리가 회로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L1, 그 다음에 여기에 L2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이제 C가 있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C. 자, 얘를 L1, 얘를 L2, 얘를 C. 그리고 얘 간에 상호 인덕턴스 M이 존재한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편의상 I1이다라고 보도록 하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편의상 I2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캠벨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I2가 0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도 돼요. 암기를 하셔도 된다. I2가 0이 되기 위한 요 상호 인덕턴스 M의 값은 오메가 제곱 C분의 1이다. 또는 뭐 C 값은 오메가 제곱 M분의 1이다. 뭐 또 동일한 얘기니까 이 조건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된다. 근데 암기하시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해서 얘가 이러한 식이 나오는지를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르요프의 제2법칙, 전압법칙에 의해서 어떠한 폐회로에
기전력의 합은 전압 강화액과 같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어떤 회로에서 모든 전압의 합은 0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요 루프에서의 전압에 대해서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자 오메가 L2 I2 그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 근데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얘에 의해서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더하기 오메가 M I1의 전압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 C에 걸리는 전압은 오메가 C분의 1 곱하기 전류가 뭐예요? 얘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2라고 하는 전류도 흐르고 I1이라는 전류도 흐르죠. 근데 방향이 어때요? 얘는 I2의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되고요. I1의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서로 빼지는 방향에서 얘를 I2-I1 equal 0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얘를 식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메가 L2 I2 플러스 오메가 M I1 플러스 오메가 C분의 1의 I2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의 I1 이퀄 0 이렇게 돼요. 그러면 I1은 I1대로 묶고요. I2는 I2끼리 한번 묶어보도록 할게요. I1으로 묶으면 얘는 오메가 M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의 I1 되고요. 플러스 I2를 한번 묶어볼게요. 오메가 L2 플러스 오메가 C분의 1의 I2 이퀄 0 이렇게 돼요. 그럼 문제에서 I2가 0이 될 조건이 뭐냐 이 문제잖아요. I2가 0이 될 조건. 그러면 I2가 0이다 라고 보자 이거예요. I2가 0이다. I2가 0이면 요 값이 0이 되겠죠. 0이 돼요. 요 식이 성립이 되려면 I2가 0이면서 이 식이 성립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I2가 0이다 그러면 요 값은 0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0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메가 M과 오메가 C분의 1이 같아야지만 이 값이 0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오메가 M이라고 하는 값과 오메가 C분의 1이 같으려면 여기에 의해서 뭐 M이라고 하는 값은 오메가 제곱 C분의 1이 되면 되더라. 상호 인덕턴스가 오메가 제곱 C분의 1이 되면 되더라. 그럼 반대로 C가 오메가 제곱 M분의 1이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유도 과정에 의해서 캠벨 브릿지의 I2의 조건은 I2가 0이 될 조건은 C가 오메가 제곱 M분의 1이면 된다. 그럼 얘를 뭐 가변시켜서 얘 값을 0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이 캠벨 브릿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C 값을 가변을 해서 I2가 0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I2가 0이 됐을 때 내가 C 값을 알면 이 M 값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이 두 L1, L2 사이의 상호 인덕턴스 M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요 C 값을 가변을 해서 I2를 0을 만들고 이때 요 C 값과 오메가 값을 통해서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 M의 값을 구하기 위한 어떤 시험 회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벡터의 궤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의 궤적. 이 벡터의 궤적은 뭐 임피던스, 어드미턴스의 값이 오메가, 즉 주파수를 변화시켰을 때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어떤 내용이다라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세 번째, 벡터의 궤적. 그냥 첫 번째 이제 쉬운 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RL 직렬에서 자, 우리가 RL 직렬에서 여러분들 임피던스 뭐라고 쓸 수 있어요? G는 R 플러스 J 오메가 L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죠? RL 직렬에서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오메가 R인데 일반적으로 R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게 더 많겠죠. 그죠? 여기에서 뭘 변화시킬 거냐면 오메가라고 하는 값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변화시켜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벡터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 R 플러스 J 오메가 L에 대한 벡터도를 한번 그려보면 자 여기는 실수축이 될 것이고요. 여기는 허수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R의 값은 여기에 R이 될 거고 그렇죠? 여기 R이 되겠죠? 자 J 오메가 L에서 오메가 값이 0이면 여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가 J 오메가 L 측이잖아요. 오메가가 0이면 얘가 0이겠죠. 0. 그러면 여기에서 오메가 값을 0에서부터 증가시키면 이 임피던스는 이렇게 증가를 하겠죠. J 우측으로 이렇게 증가한다. 오메가를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증가시키면 얘가 임피던스의 벡터가 이렇게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여기에서 얘가 이러한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 이거야. 이렇게. 이때 오메가 값은 여기서는 0이고요. 얘는 오메가 값이 무한대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복소평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는 J축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J축이고 여기는 실수축인데 여기는 플러스축이잖아요. 여기는 실수축인데 여기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우리가 4개의 면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얘를 1, 4분면, 얘를 2, 4분면, 얘를 3, 4분면, 얘를 4, 4분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래 직렬에서 오메가 값을 0에서부터 무한대로 변화시키면 자, 이 벡터의 궤적은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얘는 직선적으로 움직여요. 그죠? 직선으로 움직이고 얘 위치가 어디 있어요? 1, 4분면에 존재해요. 1, 4분면에 존재를 하게 돼요. 어렵지 않은 얘기죠? 자, 두 번째로는 R, L 직렬에서 어드미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RL 직렬에서 어드미턴스 궤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드미턴스 궤적. 그러면 어드미턴스 Y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 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임피던스 분의 1을 적어보게 되면 얘는 R 플러스 J 오메가 L 분의 1 되겠네요. 그러면 얘를 한번 유리화를 해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R 플러스 J 오메가 L에 뭘 곱하면 돼요? 켤레복소수를 곱하면 되잖아요. R 마이너스 J 오메가 L 위에도 R 마이너스 J 오메가 L을 곱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 분의 R 마이너스 J의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에 오메가 L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를 유리화하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를? 벡터도를 그려보면 된다 이거예요. 벡터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부분이 마이너스 J가 되기 때문에 얘를 마이너스 J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 J, 얘는 실수부.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를 오메가를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변화시킬 거다 이거예요. 그럼 처음에 오메가에다 0 넣어볼게요. 여기다 0 넣으면 오메가에다 0 넣으면 얘는 R 제곱분의 R이니까 R분의 1이에요. 그쵸? 여기다 0 넣으면 0이네. 그죠? 그럼 실수분은 여기가 R분의 1이에요. 얘가 언제? 오메가가 0일 때 여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메가 값을 증가해서
오메가 L이랑 R이랑 같게 해볼게요. 오메가 L을 오메가 값을 0에서부터 증가시켜서 그 크기가 R이랑 같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R 제곱이니까 2R 제곱분의 R이니까 2R분의 1이 돼요. 2R분의 1. 2R분의 1이 어디예요? R분의 1의 반이죠. 여기가 2R분의 1. 그죠? 그리고 여기도 2R 제곱분의 이거 R이랑 똑같잖아요. 그럼 얘도 마이너스 J의 2R분의 1이 돼요. 마이너스 J의 2R분의 1이 돼요. 그럼 얘는 벡터 궤적이 여기로 온단 말이에요. 언제? 오메가 L이랑 R이 같을 때. 그쵸? 자, 그 다음에 오메가 값이 무한대일 때 볼게요. 무한대. 오메가가 무한대면 얘는 무한대분의 1이니까 0. 얘도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얘는 무한대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무한대분의 1 돼서 0 돼. 그러니까 0 이렇게 돼요. 오메가가 언제? 무한대일 때. 그럼 얘 벡터 궤적은 제가 3개만 했지만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가 0일 때 여기서 출발해서 얘가 반원의 형태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RL 직렬 어드미턴스 궤적은 원점을 이거 원점이잖아요. 원점을 지나는 반원이 돼요. 근데 얘가 어디 면에 있어요? 1, 2, 3, 4 아니면 4, 4분면에 있어요. 아시겠죠? 이러한 반원이 되더라. RL 직렬에서의 임피던스 궤적과 어드미턴스 궤적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는 RC 회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RC 회로. 두 번째 RC 회로. RC 회로. 자, 이 RC 회로에서도 마찬가지로 RC 직렬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RC 직렬 회로에서 임피던스는 R 플러스 얘는 J 오메가 C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R 마이너스 J의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얘로 RC 직렬회로의 임피던스를 얘기할 때 얘가 마이너스 J가 되네요. 그럼 얘는 벡터의 궤적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 J가 되고요. 자, 여기는 실수부가 돼요. 자, R은 실수부가 항상 R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여기가 되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메가라고 하는 값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변화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가 무한대 0이면 오메가 값이 0이면 0분의 1은 무한대잖아요. 마이너스 J 무한대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J 무한대. 언제? 오메가 값이 0일 때. 근데 오메가 값을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0을 집어넣으면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무한대분의 1 0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1로 온단 말이에요. 얘가 무한대가 오메가 값이 무한대 때. 그러면 임피던스 궤적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점점 더. 즉 오메가가 0에서부터 무한대로 이동할 때 임피던스 궤적은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렇죠?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얘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움직여요? 임피던스 궤적이 직선으로 움직여요. 근데 얘 위치한 면은 어디에?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얘는 4, 4분면에 존재해요. 4, 4분면에 이렇게 존재를 하더라. 자, RC 직렬에서 이번에도
어드미턴스 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드미턴스 궤적.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 분의 1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R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분의 1 되겠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유리화를 하려면 여기에 R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1 여기도 R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1을 곱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얘를 식을 세어보면 분모에는 R제곱 플러스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에 R 여기는 플러스 J에 똑같이 R제곱 플러스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에 오메가 C분의 1이다 라고 하는 식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얘를 벡터도로 한번 그려보는데 여기가 플러스네요. 그럼 얘는 벡터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겠다. 자, 여기는 J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오메가라고 하는 값이 마찬가지로 얘도 오메가를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할 때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오메가를 0이면 얘가 0분의 1이니까 이 부분이 자 다시 오메가를 0 집어넣으면 얘가 0분의 1이니까 이게 무한대가 돼요. 그럼 무한대분의 R이니까 0 여기네요. 오메가 이퀄 0일 때. 마찬가지로 얘가 0분의 1은 무한대니까 무한대인데 여긴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무한대분이니까 얘도 0이니까 여기에요. 오메가가 0일 때는 원점이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R이라고 하는 값과 오메가 C분의 1이라는 값이 같을 때를 볼게요. 그럼 얘는 R의 제곱 플러스 그러니까 오메가 C분의 1이 R이랑 같으니까 R의 제곱 더하기 R의 제곱에 R이니까 2R분의 1이 돼요. 여기가 2R분의 1 실수축은 자 얘도 R의 제곱 더하기 R의 제곱에 R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2R분의 1이 돼요. 근데 플러스 J 2R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가 된다 이거예요. 이 정도로 볼까요? 이 정도가 되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얘는 오메가 값을 0에서부터 증가시키면 이렇게 이동을 해요. 자, 근데 오메가 값에 무한대를 넣어볼게요. 무한대 넣으면 무한대분의 1이니까 0. 무한대분의 1이니까 0. 0. 허수분은 0이고요. 얘는 R제곱분의 1이니까 R분의 1이 돼요. 여기 R분의 1.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요게는 언제 오메가가 무한대일 때고 얘는 오메가 C분의 1이 R일 때예요. 그럼 얘는 궤적이 지금 어떻게 돼요? 원점을 지나는 반원이에요. 그렇죠? 원점을 지나는 뭐라고요? 반원이에요. 그리고 얘는 어디에 존재해요? 1, 4 분면에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오메가 값을 0에서부터 무한대로 변화시켰을 때 그러면 우리가 RL 직렬에서 임피던스 궤적과 어드미턴스 궤적을 알아봤고요. RC 직렬회로 해서 임피던스 궤적과 어드미턴스 궤적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럼 RL 병렬에서의 임피던스 궤적과 어드미턴스 궤적 RC 병렬에서 임피던스 궤적과 어드미턴스 궤적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유추할 수 있다. 그럼 이것을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다 유추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그럼 이거를 다 해볼 필요가 없이 어떤 연관성을 우리가 알 수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오메가라고 하는 값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변화시켰을 때 궤적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직렬에서는 어떠한 직렬이 있어요? RL 직렬, 그 다음에 RC 직렬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병렬에서는 마찬가지로 RL 병렬, RC 병렬이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때 임피던스 궤적이 있고요. 어드미턴스 궤적이 있어요. 얘는 임피던스 궤적은 어떻게 되고 어드미턴스 궤적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RL 직렬만 알아봤잖아요. 그죠? RC 직렬만. 임피던스 궤적은 자, RL이든 RC든 얘는 무조건 다 뭐였어요? 직선. 얘도 직선이었어요. 그쵸? 근데 RL 직렬에서는 몇 사분면에 존재했죠? 1사분면. 얘는 4사분면에 존재를 했어요. 맞나요? 자, 어드미턴스 궤적은 반원이었어요. 그쵸? 얘도 원점을 지나는 반원이었어요. 자, 이때 어드미턴스 궤적은 RL에서는 얘는 4사분면에 존재했고요. 얘는 1사분면에 존재를 했어요. 자, 병렬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돼요. 거꾸로. 자, 얘가 반원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반원이 돼요. 그럼 얘네들은 직선이 된다는 얘기죠. 얘도 직선이 돼요. 그때 1, 4, 여기도 1, 4 이렇게 되고요. 4, 1, 4, 1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표만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면 이 관련된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유도하는 것은 우리가 RL, RC 직렬에서 임피던스 궤적과 어드미턴스 궤적을 우리가 유도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과정으로 동일하게 병렬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도하는 것 자체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표로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를 해주시면 된다. 직직, 원원, 1414, 원원, 직직, 4141. 이때 반원은 다 원점을 지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RLC 직렬이나 RLC 병렬이나 원이 될 경우 이때는 반원이 아니라 원입니다. 오메가 값을 0에서부터 무한대로 변화시켰을 때 자, RLC에서는 L도 있고 C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주파수를 변화시키면 얘가 오메가 L이 클 때도 있고요. 오메가 C분의 1이 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반원들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RLC 직렬 병렬에서는 L과 C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완전한 원이 된다. 아시겠죠? 원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요 내용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